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프린트 다 받으셨죠? 문제는 이제 같이 풀어드리면서 이제 가도록 할게요. 교재로는 아마 저번 시간에 115페이지에 가시면 체크 플러스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유량저량 할 차례 맞죠? 그죠?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 파트는 나오는 데가 딱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량저량부터 이제 우리가 잡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량저량을 먼저 잡으면 요건 이제 거의 다 기출문제에서 나와요. 유량, 그 다음에 저량. 유량이라는 건 흐르르 써서 강물이 흘러가죠. 그래서 일정 기간을 명시합니다. 일정 기간. 그래서 플로우라는 말을 써요. 영어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저수지 할 때 저자야 고여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일정 기간이 아니라 일정 시점을 얘기한다. 스톡이라는 말을 씁니다. 스톡.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는데, 일단 유량과 저량을 바꿔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저량은 이 저자가 들어가니까, 요건 따라서 시점. 이거 저자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맞추시면 되고, 좀 어떻습니까? 암기하기 어려우면 하늘에 UFO가 떴어요. 따라서 UFO. 그럼 플로우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소득이 잘 나오는데, 자, 제가 이제 요건 기출문제에서 나온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기출문제.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리면서 박스에 나와 있는 걸 다 하지 마세요. 제가 하라는 것만, 기출문제만 잡는데, 자, 소득이라는 게 잘 따요. 임금도 되고 급여도 되죠. 그래서 갑돌이가 만약에 1,000만 원이 소득이다라고 한다면 연 1,000만 원 갖다 주면은 와이프한테 쫓겨나겠죠. 그죠? 월 1,000만 원 갖다 주면 난리 나고 하루에 1,000만 원 갖다 주면 기절하죠. 그죠? 시점에 따라 달라요. 기간에 따라 달라요. 기간이죠. 그죠? 근데 이제 명시는 시점을 명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현재라는 단어를 쓰면 돼요. 현재 자산이 얼마니? 그럼 얼마다라는 이 자산이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일정 시점입니까? 시점이죠. 요거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득도 그렇지만은 임대료 수입이 1,000만 원 벌어요. 많이 벌어요. 기간에 따라 틀려요. 근데 부동산 가격은 어떻죠? 부동산 가격이라고 나올 수 있지만은 가치라고도 나오거든요. 그죠? 가격. 그럼 시점, 현재 부동산 가격이 얼마냐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자 비용도 1,000만 원이 나간다는 건 많이 나가요. 기간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다 유량이 돼요. 그 다음 우리가 지대 수입이라는 자체는 땅의 임대료거든요. 이 반대가 지가라는 것도 토지의 가치다 보니까 이것도 저량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렵게 나왔던 게 이제 그 A 지역에 백채가 거래됐습니다. 이게 이제 주택 거래량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얼마만큼 거래가 됐느냐. 또 아파트에 대한 아파트의 생산량은 얼마큼 되느냐. 이런 것들 따져보는 거죠. 이게 다 우리가 유량이다. 또 인구가 잘 나와요. 인구라는 자체는 현재 인구가 얼마 있느냐.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인구가 애가 계속적으로 태어나고 있죠. 그죠? 현재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되고요. 유량이라는 자체가 좀 어려웠던 게 따라서 단기 순이익. 따라보세요. 단기 순이익. 따라서 기간. 1년 동안 순이익을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기간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주택 저량과 유량이, 주택이라는 건 유량과 저량이 다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A 지역에 지금 100채가 거래된다. 그럼 요거는 2018년 1월 1일서부터 어떻습니까? 1월 1일 날 현재 재고예요. 그럼 이거는 재고주택이니까 신규입니까? 기존 주택입니까? 기존주택이죠. 그래서 재고주택을 얘기하기 때문에 일정 시점을 명시합니다. 그래서 일정 시점에 현재 존재하는 재고량이 이건 저량이에요. 유량이다, 저량이다? 저량. 그래서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 자, 여기 이제 재고가 저량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그죠? 저량. 그래서 이제, 그럼 100채가 다 사람이 있어요. 공가가 될 수도 있어요. 10채가 공가면 90채만 사람이 살고 있죠. 수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만약에 2018년 12월 31일 날 150채가 뒀다는 건 1년 동안에 50채가 지어진 거죠. 50채. 그래서
그럼 50채는 그냥이에요. 요건 신규예요. 신규죠. 그 신규로 공급이 돼서 신규 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정 기간 동안 1년 동안이라는 거죠. 1년 동안. 그래서 이거는 주택 유량에 대한 공급량이 돼요. 이게 다 팔리지 않고 어떻습니까? 10채만 분양됐다. 그럼 10채만 수요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규는 유량이에요. 신규는 저량이에요. 유량. 재고는 저량이 되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 갑니다. 그러면 주택의 저량과 주택의 유량을 본다면 아까 제가 저량은 저자가 들어가니까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시점이에요. 주택 유량이 기간이죠. 이렇게 주택 유량이 일정 기간이다. 이렇게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저량이라는 자체 수요량과 공급량이 있죠. 그래서 수요량은 다 이제 우리가 그 주택을 보유하는 아니면 또 구매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되겠죠. 유량 같은 경우는. 근데 공급량은 어떻습니까? 다른 게 아까 현재 존재한다는 자체 일정 시점은 그냥이요 존재하는 주택이 아니에요. 존재죠. 근데 이제 공급량은 유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공급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공급되는 것이다. 자,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일 잘 뜨는 게 자, 아까 재고는 제가 유량이었어요. 재고는 저량이었어요. 신규가 유량이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에 욕조에다가 물을 담아요. 그 물이 흐르는 양은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유량이고 고여 있는 건 저량이죠. 그럼 예전에 이렇게 떴어요. 한 달 동안 됐다는 오래됐다는 건 저량이고 신규가 새로운 게 유량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아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1, 2월 달서부터 했기 때문에 아예 제가 여러분 그냥 찍어드릴게요. 저량을 가져가세요. 뭘 가져가라? 저량. 저량이라는 자체가 자 따라해보세요. 재고, 인구, 자산, 가치 이 네 가지만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량으로 가져가시면 더 편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다가 여기 이제 암기 기법을 해놓을게요. 거기다 옆에다 적으세요. 프린트를 적든 어디다 적든 저량을 잡아라. 저량을. 자, 저량은 재고, 자산, 가치, 부채라는 거 들어보셨죠? 부채 타인 자본, 그죠? 부채가 자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인구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팁을 드리는 거예요. 밑에 기출 문제가 제가 하게 되면 이거 풀리거든요, 그죠? 그럼 유량을 갖고 가라, 저량을 갖고 가라, 저량을 갖고 가는데, 자, 요걸 이제 현재라는 단어를 갖고 갈게요. 그럼 현재 재고가 얼마니? 이렇게 되죠, 그죠? 현재 자산이 얼마니? 현재 가치는 얼마니? 현재 부채는 얼마나 있니? 그죠? 인구는 얼마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암기 기법을 가느냐면, 제가 아는 지인이 그 수강생 제자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따라서 저는 제자가 부인이에요. 제자가 부인이다. 분위기가 안 좋은데 제가 할게요. 제가 뭐죠? 재고, 자산, 가치, 부채, 인구가 있죠. 맞나요? 그러면 밑에 박스를 보세요. 박스를 보시면은 유량, 저량을 찾으라 그랬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저량은 저는 제자가 부인이죠. 그러면 제가 뭐예요? 재고 있나요? 재고? 저량 있어요? 자가 뭐죠? 자산이죠. 가치는 없죠. 부채는 없고 인구라는 단어 있나요? 그러면 2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그냥 점 있고 가세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제자가 부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프린트를 보시면 1, 2번을 풀어보세요. 1, 2번. 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1번하고 2번.
따라서 저는, 자, 재고와 자산이 있죠.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저량이 되죠. 틀렸죠? 그런가요? 그 다음 이번에 가시면은 일정 기간은 유량이죠. 그럼 스톡이에요? 플로우예요? 플로우가 되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페이지 이제 넘겨보시면은, 저번 시간에 이제 그 밑에 116페이지 보시면 주택 수요와 소요는 했었죠. 특성은 예전에 했었기 때문에 가고, 오른쪽은 보지 마세요. 오른쪽 다 지우세요.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나오는 건 하지도 마세요. 하지도 마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118페이지 가시면은 성질별 분류에 실질적과 잠재적 수요는 했었죠. 그럼 우리가 거기 보시면 디귿하고 리을을 묶어보세요. 본원 쪽과 파생적 수요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의미만 가져가세요. 그죠? 별표는 치지 마시고 의미만. 자, 우리가 본원적인 수요와 파생적 수요는 뭐냐? 그 개념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본원적 수요라는 것은 원래 가지고 있는 내가 원래 원하는 수요고 거기에 파생되는 게 따라가는 게 파생적 수요예요. 파생적 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빵집 가갖고 빵을 원래 먹기 위해서 사시죠. 그죠? 빵이 본원적 수요가 된다면 빵집 아저씨는 빵을 사요? 밀가루 사요? 밀가루 먹기 위해서야? 빵을 생산하기 위해서? 파생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 빵이 직접 원하니까 직접 수요고 요건 간접 수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택지를 사요? 주택을 사요? 주택이 본원적 직접이라면 건설회사가 택지를 사죠. 그럼 건설회사가 택지를 샀다는 건 지가 택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요? 주택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래요? 간접 수요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냥 개념만.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원적 직접 수요는 인간이 소비재에 대한 원래 원하는 수요가 되고 파생적은 어떻죠? 지금 빵집 아저씨는 빵을 사요? 밀가루 사요? 그 생산 요소를 사겠죠. 그죠? 간접적 수요다. 그래서 우리가 파생적은 간접으로 이제 파생되는 성격이 그런 것으로 간다.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생 수요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설회사가 토지를 샀다는 거는 토지에다가 주택을 생산하기 위해서 산 거죠. 간접으로 원한다. 그렇게만 가져가시고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마세요. 그다음 오른쪽에 보시면은 119페이지로 가시면은 안 한 거 위주로 갈게요. 119페이지로 가시면 맨 밑에 3번에 가시면은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 곡선이라는 게 있나요? 일단 묶어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들어보시게 되면 하나하나 수요를 합치면 전체 시장 수요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개별 수요를 하나하나의 수요를 합칩니다. 갑돌이하고 을돌이를 합치면은 전체 시장 수요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로 그린다면 가격과 양이고 가격과 양입니다. 가격과 양이면 자, 탄력성을 본다면 이제 가파르고 좀 더 완만하고 좀 더 완만하면 탄력성은 따라서 자극에 대한 반응. 그럼 자극은 같은데 반응이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라갔다.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2개를 늘리고요. 그 다음에 3개를 늘리면 합치면 5개가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장 전체에 대한 시장 수요 곡선은 더 어떻습니까? 가파르겠어요? 완만하겠어요? 탄력적으로 가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 이제 가격을 합쳤어요? 양을 합쳤어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수평적 합계. 수직이에요? 수평이야? 수평적 합계 들어갑니다. 개별 수요는 하나하나의 소비자들이에요. 걔네들이 이제 수량을 얘기하고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따라서 수평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양을 합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장은 개별 수요보다 그냥 아니다 완만하다 이렇게 가져가시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그래프 제가 그렸던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시장 수요 곡선의 수학적 도출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 유사한 게 시험문제 나왔는데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A와 B를 합친 것은 가격을 합친 거예요? 양을 합친 거예요? 양이죠. 그죠? 그래서 되게 쉬워요. 거기 보시면 A의 수요 곡선이 불러보세요. AQ가 얼마입니까? 불러보세요. 10-2P라고 돼 있죠? 그런가요?
B는 얼마예요? 15 마이너스 3P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걸 그냥 더하시면 돼요. 양을 합치니까. 그죠? 그러면 10하고 15를 더하면 25가 되나요? 그런가요? 2하고 3을 더하면 5가 되죠. 마이너스 5P. 그래서 QM이 이제 마켓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QM은 시장 수요 곡선인데 이렇게 시험 문제는 안 나왔어요. 이거 유사한 문제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풀어드릴게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체 효과는 제가 다른 재화의 2개 이상이고 소득 효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질 소득이 변한다 그랬죠? 그럼 어디가 이제 시험 문제 나면 찍어드릴게요. 넘겨보세요. 페이지 가시면 122페이지 가시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라는 게 있나요? 별표를 3개 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의 차이는 양이 붙었다 안 붙었다의 차이점이죠? 들어가도록 할게요. 갑니다. 자,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 자, 우리가 1, 2월 달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핵심 포인트를 잡아볼게요. 그래서 다른 조건을 일정할 때 아파트 해당 부동산의 가격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요 곡선이 가격과 양을 본다면 우하향하는 곡선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칠판 주개가 200원이다. 그냥 원은 뺄게요. 그럼 2개를 사겠다. 300원이면 나 하나 사겠다. 100원이면 나는 3개 사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수요의 변화는 달라요. 수요의 변화는 양이 붙었어요? 양이 안 붙었어요? 그럼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라 그랬어요? 제가 가격 2배라 그랬어요. 2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볼게요. 가격과 양입니다. 자, 그럼 가격은 안 바뀌어요. 가격은 일정하죠. 일정한 상태에서 자, 우리가 수요 곡선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하나, 둘, 3개로 돼요.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종속 변수가 2개에서 3개, 2개에서 3개로 늘어났다는 결과는 같은데 그 원인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자, 요건 이렇게 움직였어요. 따라보세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 자, 따라보세요. 수요량. 이응이 붙죠. 그럼 이건 점의 이동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건 점의 이동이 아니라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금리가 인하했다는 건 가격 이외죠. 그래서 금리가 인하하면 수요가 감소하겠어요? 수요가 증가하겠어요? 그럼 좌측으로 움직입니까? 우측으로 움직입니까? 우측이죠. 그죠? 근데 작년에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게 보세요. 이거는 우하향하는 형태라는 것은 우측으로 내려가는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우하향 곡선. 근데 이거는 우측으로 내려갑니까? 곡선이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그래서 따라서 우상향 이동. 그 형태가 아니라 우측으로 올라가서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작년에 나왔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금리가 인상을 하면, 금리가 인상을 합니다. 금리가 인상하면 수요가 증가해요? 수요가 감소해요? 감소하면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그러면 좌측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하향 이동, 이렇게. 제가 지금 요 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게 나왔어요. 그죠? 이동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가지를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 자, 수요 변화에 대한 것은 가격 이외예요. 그죠? 그러면 자, 오늘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 유인해 볼게요. 일단은 3번을 한번 풀어 볼게요. 3번이 맞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자, 제가 도와드려 볼게요. 자, 지금 3번 보고 계세요? 수요 곡선이 교량했어요? 이동을 했어요? 수요량이 바뀌었죠? 근데 이건 수요량이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 양이 빠져야 되죠. 그런가요? 양이 빠져야 되고, 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죠? 양이 들어가야 돼요? 양이 빠져야 돼. 수요의 변화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페이지 122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123페이지로 가볼게요. 123페이지 가시면 박스 하나에다 덧붙여 보세요. 여기가 시험자 나옵니다. 소득, 다른 재화의 가격, 광고, 인고, 소비자의 예상이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소득이 높아지면은 좋은 거 사요, 나쁜 거 사. 좋은 게 우등재죠. 그죠? 열등재가 이제 나쁜 거예요. 수요량이 준다는 게 이제 열등재죠. 그래서 우리가 우등재가 정상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 차를 뽑고요. 자, 소득이 낮으면 이제 중고차를 뽑아요. 근데 지금 업그레이드해서 제가 뭘 가냐면 소득이 높아지면 양을 늘리는 게 그냥입니까? 정상적인 재화입니까? 정상적인 재화죠. 그럼 얘기해 볼게요. 방향이 틀려요? 방향이 같은 방향이야? 같은 방향이죠. 그런가요? 근데 자, 소득이 높아지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은 열등제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럼 방향이 같습니까? 반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손 들어보세요. 정상제는 그냥입니까? 같이 움직입니까? 같이 움직이고 열등제는 반대로 움직이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 보면 넘겨보세요. 페이지 가시면은 133페이지로 가보세요. 133페이지로 가시면 거기에 소득 탄력성이라는 게 있나요? 133페이지 밑에. 찾으셨습니까? 그럼 밑에 박스를 한번 보세요.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량이 늘어나는 게 정상제죠. 도와주세요. 그럼 플러스 값이 나와요. 탄력성이. 그죠? 근데 소득이 높아지면 양이 감소하는 게 마이너스가 나거든요. 탄력성이. 그럼 이거는 정상제다, 열등제다? 열등제가 되는 거죠. 다시 갑니다. 손 들어보세요. 자, 요거 같이 움직이면 플러스가 돼요. 소득 탄력성이. 반대로 움직이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같이 움직이면 무슨 제? 정상제. 반대로 움직이면 열등제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랑 같이 연결시켜서 가세요. 그죠? 알겠나요? 그래서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 값이 되고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죠? 탄력성이. 이해 가셨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123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다른 재화의 가격이 대체재 보완재라는 게 있죠. 123페이지에. 123 찾으셨습니까? 갈게요. 자, 그럼 우리가 두 가지 재화요. 다른 재화의 가격이거든요. 다른 부동산의 가격. 그럼 다른 부동산의 가격은 대체재와 보완재가 있어요. 대체재와 보완재. 그럼 대체재는 대신할 수 있는 재화죠. 그럼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자, 만약에 빌라 가격이 상승해 버려요. 그럼 빌라를 안 사고 아파트 살 수 있죠. 그죠? 그럼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자, 그럼 빌라 가격이 높으면 빌라 수요는 줄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따라서 다른 재화의 가격. 그럼 대체재 가격과 나는 같이 움직이는 거죠. 반대 움직입니까? 같이 움직입니까? 대체재가 비싸면 안 사죠? 내 거 산다는 거고. 보완재라는 자체는 함께 쓸 때 효용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커피라고 한다면 설탕이라는 부동산이 있다 봐봐요. 자, 그러면은 자, 합니다. 자, 커피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커피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커피만 수요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설탕도 같이 늘리죠. 그죠? 그럼 따라보세요. 가격 대 수요. 그럼 얘는 같은 방향 움직여요? 반대 방향 움직여요? 반대 방향 움직이죠. 지금 보고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우리가 쭉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교재로 가시면은, 페이지 134페이지로 가보세요. 교차 탄력성이 있거든요. 134. 가셨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 밑에 보시면은 XJ의 가격에 대한 YJ의 수요량이 탄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까 보세요. 저기 보세요. 자, 대체재 가격과 나는 그냥입니까? 같은 방향입니까? 그죠? 탄력성이 플러스 값이 나와요. 그 밑에 박스 하나 있죠?
그래서 플러스 값이 나오고 보완제 가격과 나는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 그러면 보완제는 교차 트러스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죠? 그래서 다시 갑니다. 다음에 가격 대 수요. 다음에 가격 대 수요. 해당 재화예요, 다른 재화야? 다른 재화죠. 근데 이제 대체재가 비싸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게? 안 사고 내 거 사죠. 그럼 대체재 가격과 나는 같이 움직이고 보완제 가격과 나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연결시켜서 같이 가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여기 잡으시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페이지 가시면 123페이지. 123페이지. 이걸 이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23페이지 밑에 소비자의 가격 예상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가격이 상승할 걸 예상한대요. 상승을 했나요? 예상을 하나요? 그럼 미리 사두기를 하겠죠. 향후에 가격이 상승하니까. 그럼 수요가 감소한다, 수요가 증가한다? 증가요. 가격이 아니라 가격 이외이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다음에 인구가 증가하거나 아파트에 대한 기여도가, 선호도가 증가하거나 강구가 증가하면 증가하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요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동영상을 보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124페이지. 자, 이제 수요예요? 공급이에요? 공급이죠. 그럼 공급은 파는 쪽이죠. 그래서 얘도 유량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일정 기간이고, 그 다음에 사후적이에요? 사전적이에요? 사전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급을 하려면 판매하려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욕구라는 자체는 이제 유효 공급, 팔 의사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오른쪽에 가시면은 125페이지로 가시면은 안 했던 거 위주. 밑에 3번에 가시면은 개별 공급과 시장 공급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넘겨보세요. 똑같아요. 아까 수요랑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하나를 합쳐요. 그래서 하나하나 기업, 갑하고 을에 대한 기업의 공급, 갑기업과 을기업이 둘을 더합니다. 그죠? 더해서 자, 이제 생산하는 거 본다면 가격과 양이면 전체가 시장 공급이 되는 거죠. 시장 공급. 그래서 하나하나가 개별 공급이면. 자, 그래서 합쳐요. 합쳐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그래프가 이제는 우상향하는 곡선이 됐죠. 가파르고 그 다음에 또 완만하고 더 완만합니다. 탄력성은 제가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 했죠. 자극은 같은데 반응이 다르죠. 그러면 가격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올라가면은 얘는 양을 더 늘리겠죠. 아까 가격이 떨어져야지만 됐죠. 그럼 2개 늘리고 만약에 3개 늘리면 합치면 5개가 되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것도 그냥입니까? 시장 곡선이 더 완만해집니까? 완만해지고 수직적 할게요? 수평적 할게요? 수평이죠. 그래서 시장 곡선 가볼게요. 맨 위에. 곡선 가시게 되면은 자, 개별을 수평 쪽으로 합쳤다고 돼 있죠. 수직이에요? 수평이에요? 맨 위에. 개별 곡선은 수평 쪽으로 합한 거라고 돼 있나요? 시장 전체에 있고 일반적으로 시장 곡선은 개별 곡선보다 완만하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밑에 박스 밑에 나와 있는 부동산 공급은 저번 시간에 제가 잡아드렸죠. 그렇죠? 잡았고 저번에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잡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생산비 곡선은 잘 안 나오니까 넘겨보세요. 그럼 아예 찍어드리면 128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지금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라는 게 있나요? 별표를 3개 치세요. 자, 올해도 1년 전에 나왔는데 자볼게요. 자, 지금 제가 강의가 이제 한 30년 되다 보니까 이제 요령이 생겨요. 이제 수요예요, 공급이에요. 공급이죠. 그래서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로 갑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가 틀리겠죠. 양이 붙으니까 가격이죠. 양이 안 붙으니까 가격이 이거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업그레이드 강의를 하겠습니다. 나오는 것만 가세요. 제가 하라는 것만 보시면은 합격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은 자, 이것도 이제 가격과 양이다. 우상향하는 곡선이 됐죠. 우측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형태가 돼요. 우상향하는 형태.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만약에 가격이 200원이면 두 개를 생산하겠다. 300원이면 양을 세 개를 생산하겠다. 자, 100원이면 나는 하나만 생산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건 그냥입니까? 양이 변합니까? 양이 변하죠. 그럼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그냥이에요. 가격이에요. 곡선상이 점의 이동이 되겠죠. 그런가요? 근데 공급의 변화는 양이 붙었어요. 양이 안 붙었어요. 가격 이외가 되죠. 가격 이외. 그래서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가격은 일정해요. 일정하고 다른 게 바뀌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세 개라면 자, 얘도 이제 금리가 잘 나오거든요. 자, 기분이 좋으면 우측이죠. 금리가 인하하면 공급이 감소해요. 공급이 증가해요. 증가하죠.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좌측이에요. 우측이에요. 우측이죠. 자, 보세요. 자, 작년에는 이제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걸 나왔는데 올해는 공급 곡선 이동이 나올 수가 있는데 쟤는 우상한 형태지만은 이건 그냥입니까? 곡선이 이동을 합니까? 이렇게 내려가죠. 그죠? 내려가니까 따라서 우하향 이동. 우하향 이동을 한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금리가 인상을 해요. 금리가 인상을 한다. 그럼 공급을 감소시키죠. 감소시키니까 좌측이에요. 그럼 이게 올라가니까 따라서 자상향 이동. 자상향 이동하죠. 이해 아시겠죠? 그죠? 그럼 얘는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곡선 상위 이동입니까? 곡선 상위 점의 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가 이동한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를 보시면은 자, 4번이 맞나 보세요. 4번. 프린트 4번. 4번을 보시면 자, 지금 봐봐. 가격 변화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 자, 가격은 어떻습니까? 아까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됐었죠? 그런가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입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했습니까? 그러면 4번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가격 이외니까 공급의 변화가 되겠죠. 뭐의 변화가 된다? 공급. 가격은 공급량의 변화가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제가 하라는 것만 페이지 129페이지로 가보세요. 129페이지 가시면은 공급 변화 요인이 박스가 하나 있죠. 그래서 거기에 다른 재화의 가격 상승은 지워버리세요. 안 나옵니다. 다른 재화 가격 상승 지워버리고 기술 진보. 자, 여러분 기술이 진보되면 그냥입니까? 공급이 증가합니까? 증가하고 조세 부과하면 공급이 감소하죠. 보조금 지급하면 공급이 증가하죠. 그런가요? 자, 그런데 생산 요소 가격 하락에 제가 배표를 치라 그랬죠. 치셨어요? 요게 이제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 요소 가격이라는 것은 자, 생산 요소 가격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생산비를 얘기를 했어요. 그럼 생산비가 높아야 돼요? 생산비가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왜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하락해야 되죠. 원자재 가격도 하락해야 되고 근로자의 임금도 상승해야 돼요? 하락해야 돼요? 하락해야 됐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급은 거의 상식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5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5번하고 13번, 5번하고 13번 정도? 아주 상식적인 문제예요.
자, 지금 5번 보고 계셔요? 기준금리가 하락한다는 거는 이자 비용이 감소했잖아요. 그럼 얘가 생산 비용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공급자의 수익을 감소시켜요? 공급자의 수익을 증가시켜요?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13번도 어떻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빵의 가격이 오르면 빵의 공급이 안 늘어나요? 늘어나요? 늘어나죠? 대화 좀 해보세요. 빵을 많이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럼 거기 들어가는 밀가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밀가루 가격도 올라가죠? 밀가루 공급도 많이 생산하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주택 가격이 오르면 주택 공급도 늘어나고 주거용지 수요에 대한 수요가 지는 주거용지 가격이 상승하죠? 그럼 주거용지의 공급도 같이 늘어간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주거용지 공급도 감소한다, 같이 증가한다?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은 이 정도 수준에서 나와요. 아시겠죠? 그냥 절 믿고 가세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내가 여러분한테 동영상 들으신 분도 그냥 나오는 것만 해줄게, 나오는 것만. 아시죠? 그죠? 우리가 이 기본소가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다 하지 마세요. 다 하지 마시고 제가 체크해드린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것만 해서 딱 모아갖고 같이 가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했고요. 넘겨보세요. 균형이라는 거 이제 보고 있는데 그걸 보기 전에 페이지로 가시면은 교재 저번 시간에 페이지 교재 그 126페이지로 가시면 126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저번 시간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안 되지만 그냥입니까? 경제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러면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두 번째에 대한 그래프는 그냥요 우상향 모양이에요. 그죠? 그러면 문제에 프린트 11번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11번. 용도가 다양하면은 우하향합니까? 공곡선이 우상향합니까? 우상향 곡선이죠. 맞아요? 잘 나보세요. 따라보세요. 우상향. 그럼 공급이 우하향이에요? 우상향이에요? 우상향하지 우하향하는 게 아니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30페이지로 가보세요. 130페이지로 가시면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강의가 조금은 빨라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소리가 빨라지는 게 아니라 1, 2월 달에 보다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나올 수 있는 것만 빨리 3, 4월 달에 가서 해드리거든요. 그죠? 5, 6월 달에는 이제 좀 안 했던 것 중에서 좀 중요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130페이지 가시면 탄력성의 개념을 자꾸 1, 2월 달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왜냐면 똑같은 강의를 하려면 필요는 없잖아요. 제 말이 맞죠? 그래서 약간 빠른 스피드로 갈 겁니다. 거기 보시면 중간에 박스가 하나 있나요? 찾았습니까? 수요의 무슨 탄력성이죠?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지금 스피드 있게 가는 게 그냥 제가 수요의 가격 이렇게 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뭐의 변화에 대한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라고 되어 있나요? 찾았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빨리 진행을 하려면 자 지금 다 적지는 못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가격이 오르면 얘가 반대 방향이 되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야 돼요. 무슨 값을 씌워야 된다? 절대값.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서 플러스 2로 고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래프가 지금 안 그려져 있는데 가격과 양으로 본다면 자 거기 나와 있는 걸 이제 갈게요. 거기 지금 옆에 있는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따보세요. 원래 가격 그럼 원래라는 최초가 여기라면 원래 가격이 100원이었는데 120원으로 오를 수 있죠. 그럼 100원을 밑으로 깔고 그냥입니까? 20원이 변동을 했습니까? 그죠? 20원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0.2니까 따라서 20%. 20% 가격이 상승한 거죠. 그런가요? 상승했어요. 그럼 양이 줄죠.
그럼 원래가 양이 10개에서 8개라는 건 2개가 변했죠. 그러면 10개에서 2개도 20%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 퀀티티라는 것은 따라해봐요. 정량적 지표. 어떤 성질이에요? 양적인 면이에요. 양적이죠. 그래서 정성적이 맞다, 정량적 지표가 맞다. 정량적.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8번을 보세요. 8번이 맞나 틀리나. 정성이 맞아요? 정량이 맞아요? 양이죠. 퀄리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퀀티티를 얘기하거든요. 대답 좀 해주세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뭐에 변할 때 뭐가 변하죠?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 거죠? 그럼 정성적이다, 정량적이다. 성질을 보는 게 아니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모에 대한 문제니까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를 해서 자, 그러면 기준이 없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1이 기준이에요. 탄력성이 입셀론이고 기준이고요. 근데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10%가 감소했다는 것은 탄력성이 작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0.5라는 것은 그냥이요 1보다 작아요. 그럼 탄력적이겠어요? 비탄력적이겠어요? 비탄력적이고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40%가 감소했다면 탄력성이 크죠? 그런가요? 그러면 2가 되니까 1보다 크니까 비탄력이에요?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고 탄력성이 완전히 제로가 있죠. 제로가 된다면 아예 반응을 안 해요. 그러면 0은 따보세요. 완전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하죠. 비탄력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0%가 상승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무한대로 바뀔 수가 있죠. 그거는 따보세요. 완전 탄력적. 완전 탄력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배웠잖아요. 가격하고 양이면은 완전히 서 있으면 그냥이요.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가격에 대한 양의 변화가 없죠. 그러면 따보세요. 비탄력적. 그럼 비읍을 적어서 비탄력적으로 가시면 되고, 그죠? 그런가요? 완탄은 어떠죠? 완탄은 완전히 반응을 하죠. 그럼 우리가 요거는 가격에 대해서 양이 무한대로 가요. 무한도. 그럼 우리가 탈이니까 완전 탈이니까 탈 안 먹혀. 그냥 서 있으면 그냥이다. 완전 비다. 누워 있으면 완탈이죠. 그죠? 이해 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기준이 없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단위 탄력적이 기준이거든요. 얘가.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본다면 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돼요. 가격과 양이다. 그럼 두 점을 이면점을 찍어서 이면적이 같으면 이면적과 이면적이 같으니까 1이 기준이에요. 얼마가 기준이다? 1. 그럼 어떻을까? 자, 요건 아까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적이죠. 그러면 완만하겠어요? 당연히 가파르겠어요. 가파르고 요건 1보다 크니까 완만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과 양이면은 더 완만하니까 이렇게 가죠. 자, 따라서 자극에 대한 반응.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극을 주는 건 똑같지만 개인의 반응이 다르죠. 그렇지만 자극은 같지만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기준이니까 요거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 그럼 탄력성이 작다르고 이건 더 반응을 했으니까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박스에다 배포쳐 보세요. 오른쪽에 교재 가시면은 오른쪽에 중간에 탄력성의 종류라는 게 있나요? 배표. 요걸 물어봤어요, 작년에. 그럼 탄력성이 제로면 그냥입니까? 완전 비탄력적입니까? 수직이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수요량의 변화율이 제로가 되죠. 그런가요? 자, 1보다 작으면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완만해요? 가파라요? 그럼 가격 변화가 수요량보다 크죠. 수요량의 변화가 작다는 얘기죠. 그렇죠? 단위 탄력적은 그냥입니까? 직각삼각형 변화율이 둘 다 같습니까? 같죠? 그렇죠? 탄력성이 1보다 크면은 완만하죠.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가 커요. 탄력성이 무한대면 완탈이면 수평성이죠. 완전 무한대가 된다는 거죠. 이게 작년 시험도 나왔어요. 오른쪽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치기 문제, 자치기.
1번이 틀렸어요. 자, 완전 탄력적은 수평이죠. 그럼 가격 변화와는 상관없습니까?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무한대로 증가하죠? 그런가요? 고정된 게 아니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1번 틀렸죠? 2번은 이제 공급 탄력성도 0이면 완전 비탄력적이 돼요. 딱 있고. 그 다음에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가파르죠? 그럼 가격 변화보다 수요량의 변화가 더 작죠, 위에가. 그 다음에 수직선이라는 자체가 완전 서 있죠? 그럼 그냥요,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공급이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보다 공급량이 더 크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 문제 별표쳐 갖고 다시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박스가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 문제.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탄력성의 결정 요인의 크기 결정 요인은 따라해보세요. 대체제. 대체제가 많을수록 선택의 폭이 넓을수록 탄력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대체제가 적을수록 탄력적이에요? 많을수록이죠.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대체제가 적을수록 대체제가 많을수록. 그럼 여러분 용도 전환이 어려워야 돼요? 용도 전환이 용이해야 돼요? 용이해야 되죠. 용도가 다양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장기와 단기를 본다면 장기가 더 기간을 많이 주니까 대체제 유입이 많아지죠. 장기가 더 탄력적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로 본다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대체하기가 어렵죠. 그럼 전체적인 주택의 대체제는 어렵지만 세분화될수록 더 대체제가 많아져요. 그럼 주거용하고 상공업용 중에서는 자, 어떤 게 더 대체제가 많겠어요? 주거용이죠. 단독주택, 아파트 같은 거. 그럼 우리가 이동하기가 쉽죠. 근데 상공업용은 용도 전환이 어려워요. 지금 여기가 학원이면은 여기를 삼겹살집을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럼 누가 더 탄력적이라고 이따가 하셔야 됩니까? 주거용이 되고요. 전체적인 게 더 대체제가 많아요. 세분화할수록 더 동질화지죠. 그래서 세분화될수록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런가요? 그럼 대체제가 얘기해 보세요. 대체제가 적을수록 많을수록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기간이 단기일수록 장기일수록 5번 재화의 용도가 그냥요 다양할수록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대체제가 더 많아지죠?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을 묶어보세요. 3번하고 4번은 이건 안 나오는데 그냥 3, 4월 달에 날리겠는데 자 그냥 저 믿고 눈 딱 감고 따라보세요. 비쌀수록 탄력적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볼펜하고 주택 중에서 어떤 게 더 비싸요? 주택이 비싸죠? 얘기해봐요. 그럼 볼펜 같은 경우는 조금만 가격이 올라가도 안 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택은 그냥입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양을 확 줄인다는 거죠. 따라서 비쌀수록 탄력적이다. 그럼 밑에 가시면 상품의 성격이 사치품하고 필수품 중에서는 사치제가 더 비싸죠. 그럼 사치제가 더 민감하겠죠, 가격에 대해. 필수품은 비싸서 사잖아요, 그죠? 그런가요? 소비자가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뭐가 커요? 우리가 지금 볼펜보다는 주택이 그 지출하는 비용이 크겠죠? 그래서 탄력적이라는데 그냥 까놓고 얘기할게요. 3, 4번은 안 나옵니다. 그냥 따라봐. 비쌀수록 탄력적이다. 그냥 그렇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되셨어요? 그 다음에 밑에 3번에 가시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총수입의 변화라는 게 있죠? 그 별표 한번 쳐보세요. 이건 오른쪽 박스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오른쪽 박스 보시면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입의 관계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가는데 자, 이렇게 합니다. 무슨 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라는 거죠? 대체제죠.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알아야셔야 될 게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예요.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 자, 그래서 기업의 총수입이라는 자체는 가격 곱하기 수량을 얘기를 해요. 가격 곱하기 수량. 그럼 우리가 이제 서 있는 게 프라이스고 누워 있는 게 퀀티티 양이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500원짜리 빵을 10개를 구입하시면 5,000원을 지불하시겠죠. 그럼 기업의 총수입이 되고 가게의 총지출이 된다는 거죠. 임대인의 수입이 되고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액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기업의 총수입이라는 것은 가격 곱하기 수량을 얘기합니다. 수량. 그래서 5,000원이 돼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직각삼곡선이라는 얘기 들으셨죠? 아까. 그럼 아까 탄력성이 1인 직각삼곡선은 어떻죠? 자, 요거는 가격과 양이 있으면 단위 탄력적일 때는 임의의 점 두 점을 찍어서 만약에 요 면적이 똑같으면 여기와 여기가 같죠? 그럼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박스에 보시면은 단위 탄력적이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어요? 그럼 얘는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수입의 그냥이다, 불변이다. 불변이죠. 얘네들 안 나와요. 그럼 교수님 뭐가 나와요? 탄력적하고 비탄력적이 나와요. 찾았습니까? 그럼 자 할게요. 여러분들, 자 아까 대체제가 적을수록 많으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A지역과 B지역에 주택을 짓고 싶어요. 그러면 들어보세요. 탄력성이 아까 탄력적이라는 건 그냥요 대체제가 많죠. 강의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대체제가 적다, 대체제가 많아서 선택의 폭이 넓어요. 얼마든지 수요자들이 유리하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대체제가 적다, 대체제가 많으면 갈 데가 많아요. 그럼 수요자가 유리해집니다. 그죠? 그럼 기업가가 불리해져요. 그죠? 그럼 가격을 올리면 살까요? 딴 데로 이동을 할까요? 그럼 자기가 못 팔아버려요. 그럼 우리가 박리담회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럼 비싸게 팔아야 돼요? 싸게? 그럼 내 걸 많이 사려니까 수입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정책했을 때 저가 정책을 써야 돼요. 그래야지만 기업의 총수입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비탄력적이에요. 잘 따라오고 계셔도 비탄력적은 대체제가 많아요, 대체제가 적어요. 적죠. 그럼 갈 데가 없죠. 있어도 저기 외곽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수요자가 선택의 폭이 좁으니까 유리하다, 불리하죠. 그럼 가격을 올려도 사요. 그죠? 그럼 가격을 내려야 돼요? 가격을 당연히 올려야 돼요. 고가 정책을 써야 수입이 증가하는 거죠. 이거 이해 가셨습니까? 이것도 출제돼요. 그죠? 그러면 자 볼게요. 봐봐. 여러분들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게 임차 수요라고 한다면 임차인들이 갈 데가 있어요? 갈 데가 없어요? 없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려도 임차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탄력적은 가격과 수입이 그냥요 반대로 가요. 반대로 가고 얘는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야매로 갑니다. 따라서 비탄력. 그러면 그냥요 짝대기가 같이 움직이죠. 그럼 가격이 오르면 수입도 올라가고 가격이 내리면 수입도 감소한다는 거죠. 그럼 안 되면 이렇게 야매로 갑니다. 옷감 중에 비단 아시죠? 비단은 저가예요, 고가예요? 따라서 비단 고가, 비탈 고가. 그럼 비탈일 때는 저가로 가야 돼요, 고가로 가야 돼요? 고가로 가야 수입이 증가하죠. 여러분 화이팅. 따라 비단 고가. 그럼 비탈력은 가격을 내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올려야 수입이 증가하고 가격을 내리면 수입이 감소한다는 게 시험지에 나와요. 이거 한 90% 시험에 나옵니다.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내려야지만 수입이 증가하죠. 올리게 되면 수입이 감소한다는 것만 캐치하시면 여러분들 합격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건설회사는 그냥 가격을 정해줘야 돼요. 이 대체제를 봐야 돼요. 봐야 되죠. 이건 여러분들이 그래서 탄력성을 보는구나 생각하십니다. 다시요. 일로 와봐요. 탄력적인 건 그냥요. 수요자가 대체제가 많아요. 많죠? 대답 좀 해봐요. 불리해요? 수요자가 유리해요? 가격 어떻게 돼요? 내려야지 수입이 증가하죠. 맞나요? 비탄력은 대체가 많아요? 적어요? 갈 데가 없죠. 그럼 가격을 올려도 사죠. 가격을 올려야 수입도 올라갑니다. 따라서 비탄력, 비단 고가. 그럼 비탄력은 고가면 가격이 수입이 올라가는 거죠. 하셔야 됩니다. 나 눈물 나와요. 아시겠죠? 그죠? 단위 탄력적은 하지 마. 단위 탄력적은 아예 물어보지도 않아. 알겠죠? 그죠? 그래서 까놓고 얘기할게. 이 둘 중에 하나야. 아시겠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가세요. 편안하게.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1번, 2번,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7번 갑니다. 7번. 7번 풀어보세요. 좀 전에 했던 거. 자, 아까 주거형하고
상업용 중에 공업용 중에서는 어떤 게 더 탄력적이야? 주거용이죠. 그럼 주거용에 비해 공업용 부동산은 더 비탄력적이 되겠죠.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조금만 쉬다가 갈게요.